자, JBS 공감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석근의 명사초대석 시간입니다. 사회의 각계각층, 존경받는 명사들을 초대해서 그분들의 성공 철학을 토크로 풀어보는 시간인데요. 현재 JBS 공감방송 홈페이지를 통해서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은 인간관계가 굉장히 좋으신 편입니까? 아마 이렇게 모던 시대를 살아가는 요즘 나홀로족이 많다고는 하나 사람과 사람이 모여서 교류하고 소통하는 것이 사회생활의 기본일 텐데요. 장석근의 명사초대석. 오늘은 어떻게 하면 인간관계가 좋아지고 행복해질 수 있는지 처세술에 뛰어난 학자 한 분을 모셨습니다. 자, 성공과 출세는 결국 인간에게 달려있다라고 주장하시는 범대진 교수님을 스튜디오로 직접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이렇게 나와주셔서 영광입니다. 예. 오늘 JBS 공감방송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인사 및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저 범대진 국민대 박사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제가 앞으로 많이 종종 뵐 텐데요. 공감방송이 개국한 이래 지금 폭발적인 인기를 끌으면서 사회의 저명한 인사들을 초빙해서 명강사 및 토크쇼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질문은 제가 방송에도 많이 무술로서 출연을 많이 했었지만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상대방을 알아주고 이해하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그 사람들은 저에 대해서 존경을 하고 또 따르고 결국은 충성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에 중요한 것은 박자를 맞춰줘야 되니까 그 사람의 말을 굉장히 많이 경청을 해주고 또 공감을 해주면 눈물 나게 그 사람을 따를 것이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 그러시군요. 자, 우리 범대진 박사님 하면은 여러 가지 키워드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네네. 그 중에서도 우리 또 명강사로서도 유명을 하시고 운동선수에서 또는 군인에서 이렇게 현재 사회에 나와서 이렇게 강사 활동을 하시는데 그냥 보통 강의가 아니라 한문을 이용한 이런 강의를 하시는 것도 굉장히 유명하십니다. 원래 이렇게 어린 시절부터의 꿈이 무슨 강사가 되겠다, 군인이 되겠다, 뭐 이러셨던 거예요? 아니면 원래 다른 꿈이 있으셨습니까? 예, 본래 우리 대표님이 말씀하시지만 네. 누구든 꿈은 수없이 바뀐다고 생각을 해요. 예. 저는 이제 소박한 꿈은 학창 시절에 고등학교 체육선생, 체육교사 했으면 좋겠다라는 꿈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또 변해서 저는 어려서부터 이제 동네 친구 아버님으로부터 서당에서 한문을 좀 공부를 했고 7살부터 이제 태권도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저를 만들어 온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원래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운동을 하신 그렇게 무도인이셨는데 또 무도인이기도 전에 군대 장교 생활을 또 하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쫄병으로 가는 것보다는 또 장교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군대 생활에서 열심히 하다 보면 또 장군도 되고.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육군 3사관학교를 제가 그때 한 15대 1 경쟁률을 뚫고 사실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이름도 많이 날렸죠. 강사로서, 태권도 교관, 또 감독으로서. 또 이제 육군대학을 마치고 이제 불의의 사고를 나가지고 제가 예편을 하게 됐습니다. 불의의 사고라는 게 혹시? 불의의 사고는 이제 사실 육군대학 마치고 저 최전방에 갔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제 가족이 직장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가족을 놔두고 저 혼자 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재수가 없죠. 비오큐에서 잠을 자다. 아주 불의의 그 가스에 이제 중독이 돼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갔었습니다. 그런 또 불명예스러운 일이 있어서 또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런 것이 지금의 또 사례가 돼서 강의하실 때 많은 또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이야기도 되지요? 그래. 저는 지금 누구한테 자랑하고 싶은 거는 군대 생활도 그렇게 하게 된 것은 나의 그 체력이 좋았다. 어렸을 때부터 태권도로 단련된 몸이었기 때문에 그 어려운 그 위기에 처했을 때도 제가 좀 살아났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또 이제 전역 후에 보니까 취업하기란 것은 굉장히 힘들어요. 뭐 그때는 40대, 50대 돼가는데 누가 받아주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리에 빠지고 또 제가 이제 몸이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또 극한 상황도 한번 갔죠. 예. 그런 상황에서도 무두인의 정신으로 이렇게 그렇죠. 모든 것을 다 극복하고 이기셨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게다가 지금 또 우리 대한민국 국기원의 교수님으로도 네. 활동을 하고 계시죠. 네. 많은 무두인들한테 선한 영향을 미치고 계실 텐데 어떤 걸 주로 강의를 하십니까? 예, 저의 밑바탕은 다 아시다시피 사실 조금 네. 강직하다고 봐야 될까요? 예. 어렸을 때 이제 부모님으로도 배운 거 하고 네. 또 서당에서 그 학자님들한테 배운 거 하고 네. 또 이제 태권도 무술을 배움으로써의 그 강인한 네. 정신력과 네. 의지 그것이 포함이 돼서 국교원에서는 제가 인성 교육론 예. 그걸 많이 교육을 합니다. 지도자로서 갖춰야 할 그런 품성, 예. 인격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것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지도자는 말이죠. 남의 모범이 돼야 되고 또 이기시에는 희생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나중에 특강시에도 나오겠지만 그럼 참모습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다른 어느 교수 못지않게 저는 좀 뭐랄까요?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군대 생활을 하시고 나서 사회에 나와서 정말 이렇게 강사 시장에 들어와서 명강사가 되기가 쉽지 않으셨을 텐데 어떠한 뭐 계기가 있으셨나요? 아니면은 뭐 나는 꼭 제대하고 뭐 사회 나가서 강사가 돼야 되겠다. 게다가 정말 어렵잖아요. 그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없는 한문으로 명견만리 책까지 내셨는데 어떻게 강사의 꿈은 밖에 나오셔서 이렇게 준비를 하신 겁니까? 어떻게 되신 겁니까? 예, 사람은 진짜 모르지 않습니까? 자기 앞길을.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한문용어로 풀면 명조지사는 방모 불가피라고 그랬어요. 방모지사는 포시 불가피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명조, 오늘 아침에 일어난 일을 저녁에를 알 수가 없어요. 저녁에 일어난 일을 내일 아침에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인생은 모르기 때문에 제가 군에서 한번 성공을 한번 하기 위해서 장교로서 갔었는데 나오다 보니까 또 살아야 되겠고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원을 진학을 합니다. 한국체육대학교에 대학원을 진학을 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진학하게 된 이유는 제가 교수가 돼야 되겠다. 그런 큰 꿈을 꾸고 공부를 하다가 또 우연치 않게 대만에 있는 현재 양당원이라는 태권도 감독이 있어요. 그하고 관계는 한 13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교류를 해서 제가 시범단장으로 많이 나갔고 대만에 있는 선수들을 데려다가 한국에 잘하는 학교에 자매기를 맺어주면서 기량을 넓혀주고 그래서 국위선양을 했다고 그래서 신문에 많이 보도가 됐고요. 대만 방송에는 가면 뭐 하루에 수없이 TV 방송을 나왔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계기로 해서 교수가 되려면 책을 또 많이 써야 되고 인연에 대해서 자꾸 불러줬어요. 저를 이제 강의를 잘한다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강의를 하게 되고 또 대만 왔다 갔다 하면서 경력을 쌓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한문과 태권도를 배웠기 때문에 제가 책을 쓰게 되는 동기가 그게 돼 있습니다. 한문을 많이 안다는 것이 아니라 한문을 재미있게 공부를 했었다라고 해서 책을 많이 나름대로 12편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게다가 우리 한국 전통 무예인 또 무술 이 수박에 또 현재 부총재 협회 부총재님을 계십니다. 이게 어떤 내용일까요? 수박. 이제 수박은 한국 그 전통 무예 무술이거든요. 태권도나 태권보다도 이미 전통적으로 있었던 무술인데 이미 발굴되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무술했던 태권도협회 회장이 지금 현재 부산에가 본부가 있는데 송준호 회장이라고 저한테 와가지고 같이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태권도를 기초로 해서 수박을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해서 이제 TV는 KBS1의 느티나무 프로, 그다음에 2의 VJ 특공대, 그다음에 MBC TV 특종 아랑 방송, 그다음에 최근에 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엄지의 죄양의 촬영에 출연했습니다. 그러시군요. 오히려 이렇게 태권도나 태권보다도 먼저 이게 발달되어 있던 게 바로 수박이라는 그렇죠. 것이었군요. 그러니까 수박이라는 것은 먹는 수박이다. 참외 단살이 많아요. 수박이 뭐냐 우리 얘기하거든요. 그럼 저는 먹는 참외다라고 얘기 농담을 하는데 손수자에 7박을 치는 거예요. 손으로 그냥 턱에 치고 긋고 하는 거예요. 그건 개인의 격투술이라고 보면 그게 우리 됩니다. 고유의 전통 무술.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문화재로 등록이 돼 있어가지고 앞으로 국민 여러분께서 많은 그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을 해주면 수박도 굉장히 그 많이 성장하리라고 봅니다. 자, 이렇게 파란만장, 우여곡절 이러한 또 삶을 사시다가 현재 또 이렇게 뭐 무술이면 무술, 그야말로 우리가 문물을 다 겸비한 학자다 이렇게
표현이 딱 되고 계시는 분인데요. 뭐랄까요, 우리 범대진 교수님의 어떠한 그 일상이랄까요, 사진을 통해서 한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준비됐으면 좀 올려주시지요. 네. 자, 역시 무술인답게 도복을 입으셨습니다. 이 사진은 어떤 사진일까요? 이 사진은 그 좌측에 있는 선수는 사람은 대만 현재 태권도 감독 양당원이라는 사람입니다. 한국에 와서 이제 훈련을 많이 하고 하는데 저 사진은 함께한 것은 한국체육대학교 태권도 도장에서 수련하고 난 후에 이제 휴식 시간에 촬영했던 사진이고요. 제가 이제 대만에 최초에 갈 때는 우리 체육관에서 한국체대 그 백산 태권도 도장에서 27명을 데리고 갔어요. 시범단을. 가서 저 사람을 최초에 대만에서 초빙을 해서 저 양반을 만나게 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제 교류를 하고 있고. 자, 우리 이제 무술인에서 이건 또 강의를 하시는 모습 같습니다. 네네네네. 이 강의는 국회에서 강의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손자병법 하면은 사람들이 잘 몰라요. 말만 듣기 손자병법. 그리고 뭐 그 36개가 뭐냐면 도망가는 주랭이나 이런 얘기를 흔히들 하는데 저기에서는 그 손자병법은 조카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면 손자병법은 13개가 있고요. 전술에서는 병법. 그다음 36개가 있어요. 그다음에 손자병법이 일러주는 인생 13개 스토리가 있습니다. 인생 이야기가 13가지를 풀어줍니다. 그래서 저것은 손자병법이 일러주는 인생 13개 스토리를 그래서 강의를 해줬어요. 국회에서. 국회에서 또 그런 강의를 또 하셨군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강의하시는 여기는 이제 강서구청에서 초빙을 받아가지고 성공과 출세를 원한다면 대인관계에 성공하라. 그러니까 제가 책을 냈는데요. 성공과 출세를 원한다면 인간관계의 지혜로 바꿔서 구청 공무원 및 학생들 그분들하고 같이 제가 강의를 했던 내용입니다. 네, 그러시군요. 자, 좀 이따가 우리 소개도 할 이야기인데요. 명견말리라. 이게 어떤 내용일까요? 자, 우리가 보면 명견말리 딱 하면 밝을 명자에 볼견자에 일만만자에 마을리자라고 쓰는데 명견말리는 뭐냐? 판단력과 통찰력이 아주 뛰어난 사람을 명견말리, 구말리, 옛날부터 구말리를 본다라는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책을 쓸 때 지혜로 풀면 명견말리라고 풀었어요. 지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나중에 특강 시간에 이 지혜가 뭔지를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우리 좀 화면에 이게 좀 잡힐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게 방금 말씀하신 명견말리라는 책이고 또 뭐랄까요, 리더들의 필독도서인데 이렇게 또 포켓용으로도 해가지고 휴대가 굉장히 또 간편하게 언제 어디서도 이렇게 볼 수 있게 이렇게 또 준비를 하셨습니다. 자, 이따 명견말리 또 이따 이야기도 듣고 앞으로도 또 들을 기회가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도대체 처세술 또는 명견말리, 뭐 난세를 살아가는 치략이라든지 여러 가지에 관련돼서 워낙 유명하신 분이기 때문에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토크를 이 정도까지 하고요. 우리 강의를 듣고 이따가 강의를 들은 후에 남은 마지막 토크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강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토크쇼에 이어서 오늘은 주제가 처세의 달인도 혀 속에서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구정을 센 지가 15일이 되는 날 대보름날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이 보름날에 많은 나무를 많이 잡수셨는지요? 건강하시고요. 그래야만이 나라가 튼튼하고 자기 자신이 건강하리라 믿습니다. 오늘 큰 타이틀은 이렇게 크지만 우리가 흔히들 사람들은 말을 잘못해서 실패하게 되고 또 말을 한마디 잘해서 성공에 이르는 그런 사례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은 처세의 달인도 혀 속에서라는데 어떻게 말을 하는 것이 말을 잘하는 것이며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종합해서 시청자 여러분께 또 청중 여러분께 강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흔히들 자 부덕자는 불필 변구이사라 또 부원자는 불필 변구이사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그리고
이 말을 잘하는 사람은 입담이 좋고 말 잘하는 사람을 사실은 부언자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입담이 좋고 말을 잘하는 사람을 부언자로 하는 거 아닙니다. 뭐냐면 불필변구이사라. 자, 자막에 내가 흑판에 쓰고 해야 되는데 흑판에 지금 못 쓰고 하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냐면 입담이 좋고 말을 잘한다는 것은 말 잘하는 건 아니다. 말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부드럽고 간결하게 말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상대방이 들을 때에는 A께 부담 비례라 합니다. 지금 한문을 안 쓰고 있는데 부담 비례라. 이것은 명심보감 부행편에 나온 글입니다. 또 불택이설이라. 무슨 얘기냐? 말을 할 때는 반드시 가려서 하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시연후언이라 그렇습니다. 말을 할 때는 반드시 때를 놓치지 마라. 우리가 때를 놓치면 아무 필요가 없던 사실이죠. 마지막은 뭐냐? 인불염기연이라 시를 염자를 써서요. 내가 이런 얘기했을 때에는 절대 상대방은 나에 대해서 싫어하지 않아야 된다. 이래야 그 사람이 말을 잘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을 넘겨서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내용들을 하나씩 짚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서는 부경일사는 부장일지로부터 마지막 백문이 불여일견이요 맺은말을 진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부경일사는 부장일지라 이런 단어가 있는데요. 이 속에는 이 뜻은 뭐냐면 한 가지 경험을 하지 않고서는 한 가지 지혜를 못 얻는다는 뜻이 바로 부경일사는 부장일자인 것입니다. 말을 잘못해가지고 엄청난 시련을 겪고 또 그것을 토대로 해서 내가 앞으로는 말을 이렇게 잘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감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그만큼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여기서 핵심은 뭐냐? 자, 지혜는 뭐고 슬기는 무엇인가? 이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중요한 핵심은 지혜와 슬기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혜는 뭐냐면 지혜는 말 그대로 지혜로울 지혜, 지혜로울 해자를 씁니다. 이 사전적인 용어를 설명하면 사물의 이치와 상황을 제대로 깨닫고 현명하게 처리할 방도를 생각해내는 하나의 정신의 능력을 지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 제대로 깨닫지도 못하고 또 현명하게 일을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말을 실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슬기는 뭐냐? 역시 마찬가지로 사물의 이치와 상황을 어떻게 해요? 정확하게 보고 바르게 분별하는 그런 재능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보면 세상을 살면서 바르게 분별하지도 못하고 정확하게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너는 이렇게 사리를 분별할지 모르느냐라는 얘기를 씁니다. 그러니까 어눌 눌자를 쓰거든요. 말씀 원자에 내자를 쓰면 어눌 눌자를 쓰는데 너는 어떻게 어눌하느냐? 왜 이렇게 말을 그렇게밖에 못하느냐? 라고 얘기를 해요. 말 잘해도 욕을 먹고 실수를 해서 못해도 욕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는 굉장히 지혜로운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지혜롭고 슬기롭게 잘해야 된다. 그럼 지혜는 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슬기가 뭐냐고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얘기하죠. 가르쳐 주지도 하면서 학생들은 슬기로워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슬기가 뭘까요? 아까 말씀대로 사물의 이치와 상황을 어떻게 해요? 정확하게 보고 바르게 어떻게 해요? 분별하는 것이 슬기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다음은 마이동풍입니다. 마이동풍. 이 마이동풍은 많이 들어봤습니다. 우리가. 마이동풍이 어디서 나왔으며 앞으로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가를 지금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 마이동풍은 옛날에 아주 유명한 당나라 시절에 유명한 시인이 누구냐면 이태백입니다. 이태백이로 알려져 있는데 이태백보다도 더 유명한 시인이 또 왕십이라는 시인이 있어요. 이 왕십이가 아무리 이태백이가 시를 잘 짓고 또 유명한 사람일지언정 어떻게? 당대 사람들은 알아주지를 않더라 이거야.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울분을 터뜨리면서 시를 이태백에게 왕십이가 보냅니다. 이 시의 주제는 제가 책을 통해서 난세를 살아가는 이 지략, 또 명견만리, 또 성공과 출세를 원한다면
대인관계에 성공하라는 그 책 속에도 이 내용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시의 주제는 뭐였느냐? 왕십이가 이태백한테 보낼 때 그 시의 주제는 뭐냐? 추운 밤에 홀로 술잔을 기울이다가 느낀 바가 있어서라는 이 단어를 시의 주제를 보냈습니다. 이태백이는 바로 왕십에게 똑같은 내용이 아닌 주제는 추운 밤에 홀로 술잔을 기울이다에 대하여라고 답을 해서 왕십에게 보냅니다. 그 시의 주제를 제가 시를 한번 읊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생은 허무한 것. 아무리 오래 살아도 100년을 못 산다. 이 끝없는 생각 술로 씻어버려야지. 너는 원래 재주가 없고 친자의 사랑도 못 받고 북쪽에 있는 오랑캐를 무찔러도 높은 벼슬에 오를 자격이 없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란 햇볕도 들지 않는 창가에 쭈그리고 앉아서 시조를 읊고 시를 지을 정도랄까. 그의 첫마디 말쯤이야. 술 한 잔에 가치조차 없는 걸걸걸. 이게 시의 주제입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은 이 시를 듣고 마치 고개를 젓는다. 살랑살랑 부는 동풍이 말에 길을 스치듯 이라고. 이것이 마이동풍의 하나의 유래라고 보면 됩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 말이 옳다고 어거지를 부리고 굉장히 주장을 많이 합니다. 나무 말을 귀담아 들을 줄 모릅니다. 한 귀로 듣고 흘러버린다는 뜻으로 이 마이동풍이 지금도 흐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실을 알고요. 성경 말씀에 보면은 시편 67장 2절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은 속임수니라. 너의 혀를, 이 혀죠. 혀를 저울에 달면 입김보다 가벼우리라. 참 무서운 말이죠. 이게 성경 말씀에 나와 있던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얘기하든지 간에 충고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내 것으로 만들어서 수용할 줄 아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여기에 보면 논어 안연편에 나오는 사불급설에 나오는데 수레바퀴 사자입니다. 수레바퀴가 아무리 빨리 갈지언정 사람의 입에 못 묻힌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랴. 한 번 뱉은 말은 주워 담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에 반대로 다언수궁이다 그렇죠. 다언수궁이라. 이거 역시 노자의 도덕경에 나온 얘기입니다. 너희가 공격이 된다. 어떻게? 말을 너무너무 많이 하면 공격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말을 줄여라고 그랬어요. 말을 줄여라. 그래서 봉인차설은 3분하여 미가 전푸는 1편심이요 불혹호생은 3계구요 지공인정은 양양심이라는 단어가 명심보감에 어느 편에 나옵니다. 상대방하고 말할 때는 봉인차설 10분에 3만 얘기하고 또 나의 중요한 것을 한마디로 주지 마라. 1편심. 호랑이가 너를 잡아먹으려고 달려들고 입을 크게 벌리지만 3계구 호담을 3계구람을 불혹호생. 그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지공인정 양양심이라 인간의 마음이 변할 길을 두려워라. 한 게 사람이 말이 그만큼 무섭다는 것을 제가 강조를 해주는 겁니다. 연산군 얘기는 연산군이가 얼마나 무도하게 얘기를 했고 무호사 얘기는 정말로 피비린 나는 그런 사건들 속에 말을 얼마나 무자백이 했던가를 시를 통해서 나중에 알게 됩니다. 연산군이 하도 못된 짓을 많이 하다 보니까 죽음을 각오하고 김처선이라는 사람이 연산군에게 달려듭니다. 내가 임금을 4명을 모셨지만 당신같이 무질서한 사람을 처음 봤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연산군이 좋아하겠습니까? 그냥 활을 팍 쏘아버리죠. 활을 쏘아 죽으면서도 어떻게 해요? 뭐가 늙은이가 죽음이 두렵겠느냐? 임금이 오랫동안 왕위에 오래 유지할 수 없는 게 두렵다라고 얘기를 해요. 얼마나 충신입니까? 그런데 나중에 이제 하도 하니까 연산군이 그냥 활을 가져라 이거 계속 쏴버리고 또 그냥 달라들고 하니까 양팔과 양손을 다 잘라가지고 호랑이 굴에 넣어버립니다. 넣어버려요. 그 정도로. 그래 놓고도 또 왜 내가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느냐고 얘기를 합니다. 그 순간에
연산군은 느끼게 됩니다. 내가 산악하기로 유명한 나이지만은 하찮은 내시가 임금에게 달려든다 이 말이에요. 오 통제라. 나의 몸을 더러운 창랑수에 던져 시쳐도 나는 지워지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연산군이 또 시도 굉장히 잘 지은가 봐요. 요즘 사람들은 그렇게 시 지은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말이 어떤 말이 나오냐면 다음 장에 나오는데요. 군평을 시켜요. 군평을. 구설자는 하한지문이요 멸신지부라고 그래요. 너희가 말을 함부로 하고 다니면 안 된다. 수업이 나니까. 하도 전단지가 부러져서 말이 함부로 돌아다니니까 백성들의 입을 막기 위해서 군평을 시켜서 했던 멸신지부라. 너의 몸을 칼로 도끼로 찍어 죽이느니라 이 소리예요. 그래도 사람들은 죄를 너무 많이 짓기 때문에 또 말을 막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자, 풍도의 자작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 풍도는 처세의 달인입니다. 처세의 달인인데요. 5조 8성 11군이라는 뜻이는 5대에 걸쳐서 8가지의 성을 가진 11명의 임금을 모신 분이 풍도입니다. 지금 같으면 청와대 홍보수석이나 그런 수석을 하고 있는 자리인데 당나라가 망하고 송나라가 세워지기 전까지는 약 53년이라는 세월이 흐른다고 해요. 그런데 이 풍도는 나라와 참모와 모든 유명인들을 지키기 위해서 지었던 시가 자작시인데 암기를 저는 하죠. 20자입니다. 구시화지문 설시참신도 폐구심장설 안신처초라는 단어를 씁니다. 입을 잘못 놀리면 우리 집에 어떻게 해요? 화가 들어온다. 혀를 잘못 놀리면 어떻게 너의 몸을 벨참으로 죽인다 이 소리예요. 폐구심장설 입을 닫고 깊이 내장 속에 감추면 내 몸이 어디를 가더라도 편안하리라. 기가 막힌 말이죠. 이 풍도는 처세의 달인이자 기회주의자 감리주의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말을 할 때는 칼을 딱 들죠. 큰 검을 들었을 때 이 사람은 찌를 수가 있고 옆으로 칠 수가 있고 왜 내리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할 때는 칼을 쓸 때는 칼끝이 어디로 향할 것인가를 할 때는 말은 지혜와 용기와 절제가 필요하다는 사실이다. 칼끝을 어디로 갈지 몰라도 지혜와 용기와 절제가 필요하다. 말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은나라 때는 비간이라는 사람 말을 너무 함부로 해가지고요. 임금이 그냥 칼로 찔려고 심장에 7군데 구멍을 내버렸어요. 얼마나 무서워요. 다른 그 충신들도 말을 잘해서 정이나 소신 같은 경우 너무 말을 잘해서 제후한테 이쁨을 받아서 부귀영화를 노렸던 그런 사례가 우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말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한번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풍도의 길은 엄격한 도덕성을 강조를 많이 해주는 거예요. 다음은 진날의 충신이 누구냐? 포박자입니다. 이 포박자는 성은 가려 이름은 혼데 할 말은 하란데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은 흑판이 뒤에가 있기 때문에 제가 못 써요. 판서를 하면서 강의를 통상시 하는데 영부오리 정관이요 거정하기 진언이라는 단어를 써요. 부월은 도끼, 작은 도끼 부, 큰 도끼 오를 부월이라고 합니다. 이 부월이 임금한테 임금이 잘못했을 때 정관 바르게 고하라 이 소리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정하기 진언이라. 이 솥도 있죠. 솥정자고 가마솥이 있고 작은 솥이 있어요. 내가 임금이 잘못했을 때 임금에게 충신을 다한다. 충언을 다하고 진언을 다한다며. 아니도옵니다. 아니도옵니다. 요즘 보면 사실은 진정한 충신은 보이지 않습니다. 임금을 위하고 나라를 임금이 필요 없습니다. 나라가 있고 임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 말은 반드시 해야 되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래서 한문을 쓰면 입산 금호는 여기나 그래서 입산 금 사로잡을 산에 들어가서 호랑이를 잡기는 쉬우나 괴구 고인은 난이라고 그래서 입을 벌려서 말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그래서 가까운 친구일수록 어렵더라도 얘기를 해줘야 된다. 내가 이런 얘기 했을 때 친구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그렇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아니 자신 있게 친구를 위해서라면 얘기를 해라. 할 말은 해야 된다는 얘기를 좀 해주고 있습니다. 아까 그 연산군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에서 구설자는 하한지문이라는 말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특히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상대방을 알아주고 이해하라고 그랬어요. 아까 토크쇼에. 그중에서 수준 높은 말을 많이 해줘야 된다. 살인적인 말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사실을 명심했으면 합니다. 다음은 리더십인데요. 리더십 속에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결론은 뭐냐? 리더십에서 내가 아무리 카리스마를 갖추고 훌륭한 권력을 갖고 있을지언정 말을 함부로 하면 될까요? 임금 리더는 성색지어는 하민말야라 그래요. 소리성자의 얼굴색, 얼굴이 붉히고 얼굴이 빨개지면 큰 소리를 치는 사람은 어떻게 하민말야라, 말단, 최하위직하는 하는 사람이다.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은 절대 대우를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리더십에서 뭐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아랫사람을 두려워하라. 말로 인해서 아랫사람을 굉장히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리더십 뭐예요? 불가능을 가능케도 하고 이노베이션, 혁신을 또 시켜야 되고 또 뭐예요? 비전을 제시해야 되고 자기만의 철학적인 주관이 있어야 이게 리더십을 할 수 있는데 리더십의 정의를 내린다는 말이죠. 다른 사람으로부터 어떻게 할까요? 마음속에 들어있는 인격과 존경과 신뢰, 충성심의 협력을 얻어내는 하나의 기술을 갖다가 리더십이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리더십 뭐냐? 나도 저렇게 대해야지. 나를 보고 그 기대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리더십은. 말을 욕하고 하고 합수불능가 뭐 까고 함부로 욕하고 절대 안 됩니다. 지도자는 청년 결백도 해야 되지만 신중한 말을 써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상하 동력 자성은 뭐냐? 이 손자병법에 나오는 글입니다. 상하, 너하고 나하고 상하, 동력 같을 동, 하고자 하려 너하고 나하고 같은 것을 하고자 한다면은 전쟁터에서 어느 조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뜻이죠. 절대 배신하지 않죠. 그렇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자, 같은 꿈을 꾸게 만들어줘야죠. 아랫사람부터. 그다음에 꿈을 이룰 시에는 반드시 전시에 마찬가지지만 보상을 해줘야 되고요. 죽고 배고픔을 알아야 돼요. 범사노복은 선념기한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선념기한이 뭐냐? 죽고 배고픔을 알아라는 뜻이에요. 범사노복은 뭐예요? 종로, 종복을 써서요. 뭐냐? 병사들이, 아랫사람들이 진짜로 힘들게 하는 것을 나도 직접 거기 들어가서 체험을 한 다음에 사람을 리더, 끌어라 하는 뜻이에요. 그때 절대 말을 함부로 하지 않아야 된다. 말과 행동을 일치시켜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줍니다. 다음에 융통성인데요. 융통성은 뭐냐면 형세를 변형시키는 하나의 재주를 갖다 융통성이라고 부릅니다. 저 융통성이 없는 놈, 저 멋없는 사람 이런 단어를 많이 쓰죠. 융통성이 없으면 사람이 또 욕이 나온다고 그래요. 또 너무 깨끗하면 수지청은 무어로, 인지찰은 무도라고 그랬어요. 수지청, 물이 깨끗하면 사람이 모이지 않는다. 고기가 모이지 않는다. 또 사람이 너무 청렴결백하고 똑똑하면 친구가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해서 여러분들 책을 통해서 초이양으로부터 구론이 추방당하는 그런 사례들은 시간 관계상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말할 때도 아무리 충원하고 잘하더라도 임금한테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말을 하려면 어떻게 해요?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내가 도를 많이 닦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자, 구론이 임금한테 엄청나게 간언을 많이 합니다. 이 진경치치는 무슨 뜻이냐? 뜨거운 국물에 데워서 후후 불면서 마신다는 뜻이에요. 그 임금한테 나는 뜨거운 국물에 후후 불면서 음식을 먹고 있는데 차불변차지하래요. 하불변차지하. 그래서 임금의 마음은 어찌 변하지 않는가. 그래서 여러분들의 목숨은 하나인데 충성을 하고 모든 일을 다 쏟았지만은 자살까지 할 이유가 있겠느냐. 그때 당시 사리 판단을 잘하고 융통성 있게 처신 있게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창랑지수는 청해가의 탁월하니라 그랬어요. 물결라인 물이 찰랑찰랑 넘어가듯이 좀 있으면 물에서 배우라고 나요. 물에서 배우라. 처세도 물에서 배우라고 다 나오는데 여러분들 이것을 보고 유도리 있게 융통성 있게 임금한테 보고하고 상대방이 관리하고 조직을 만들면 내 마음이 편안할 텐데 이때 어려운 상황이 도달했을 때 시세와 상황을 대처를 해서 부드럽게 하고 나가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느냐? 천균백수는 부라이야. 무슨 일이든 이 기세를 타면 나는 뜨게 돼 있느니라. 그럼 말로써 뜨고 말로써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술은 얘기하면 술은 그렇잖아요.
주유성패인은 범음지라 그래서 술로 인해서 성공과 실패, 그 중에서 말 실수 때문에 나는 인생은 가는이라 그랬어요. 그 술도 절 줄 알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이 멘토죠. 사람이 멘토야. 의인은 막용이요 용인은 물이라고 그랬어요. 의심스러우면 그 사람을 만나지 말고 쓰거든 의심치 말하는 단어예요. 멘토 하면 여러분들 잘 아시겠죠. 영어에서 멘토가 나오죠. 유래돼서 멘토링으로 변하고. 그래서 클레오 전쟁터에서 한 10년 동안 전쟁하면서 친구의 아들을 전쟁에 나갔는데 내가 친구의 아들을 완전히 잘 관리를 해서 훌륭하게 키워서 그를 스승, 멘토, 이끄는 사람, 이것을 멘토라고 했는데 그런 사람들을 만나야 된다는 그런 사실을 한번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추로이자는 반호이자라고 그래요. 한문용어로. 추로이자는 반호이자. 내가 한마디 던진 것은 다시 부메랑에 대해서 나한테 돌아온다는 뜻이 자업자득이다. 여기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어떻게 온수를 지지 결혼지어는 뭐예요? 위지총화라. 내가 여러분들 오난을 맺혔을 땐 반드시 화를 불러 일으킨다는 뜻이에요. 이거 지혜예요. 무슨 얘기냐? 또 일성지화는 능소 만경지시라는 단어입니다. 이건 사서삼경에 나온 단어예요. 한 가지 불씨를 던졌을 때 온 만경태화를 태워버린다는 뜻이에요. 이것도 얼마나 지혜로운 얘기입니까? 그리고 말을 잘함으로써 자 지시컴은 종무라망지무이라는 단어를 또 한번 씁니다. 네가 이태로운 걸 알고 또 모든 위험한 것을 안다면 그물망에 절대 빠져들지 않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것을 안다면 언제 어디서든지 내가 망신을 당하거나 또 뭐예요? 뒤집어지거나 엎어지거나 그런 일은 없느니라 그래서 그것도 거기서의 말을 좀 자시면 말 한마디 잘하면 어이 개똥이 엄마 갔어. 이 말을 했는데 말 한마디 해놓고 또 나중에 어떻게 불안에 떨고 있다 이 말이에요. 말은 절대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또 하고 인생의 멘토가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들은 과연 인생의 멘토로 있어야 되는가? 한번 반성도 저와 함께 한번 해볼 필요도 있겠습니다. 자, 물의 변화. 변화의 흐름을 물에서 배우라고 그랬어요. 물에는 이렇게 많은 것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물은 오간 중에 따지면 지혜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물은 색깔은 흑색이고요. 방위도 북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든 물은 르네상스가 싹 튼다고 그러죠. 만물이 다 모인다. 포용력이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포용력이 좋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물은 자 내가 강하면 부러지죠. 한문역으로 태강은 적절, 태강적절이라고 그래요. 그의 반대말은 뭐냐? 유능제강이라고 합니다. 부드러운 사람이 강한 사람을 이긴다 이게요. 말도 큰 소리 친 사람이 이기는 건 절대 말은 조근조근 간결하면서도 조리 있게 간단하게 때에 맞는 말을 하면 아무리 큰 강자도 이길 수 있는 일이야. 유연성이라는 것은 모든 그릇의 조류에 시대의 조류에 따라가라 이게요. 그다음에 겸손하면 피고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죠. 그래서 공로를 자랑하지 마라. 자, 사실 말로 자랑하지 마라. 말을 해서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하고 공로를 세웠는데 너는 말로 다 까먹어버린 소리를 많이 듣죠. 그것을 좀 잘 알았으면 좋겠고요. 판단력. 진퇴유절이라. 물이 흐르는데 바위가 있으면 돌아가고 웅덩이가 있으면 들어가서 쉬어가고 오히려 할 줄 안다. 판단력을. 다음에 포용력은 다 말을 잘해요. 포용력. 뭐 강자의 여유. 내가 강하면 그 사람들을 품어다가 또 여기서 한문용어를 쓴다면은요. 무상은 민심. 민심은 무상이요. 민심은 무상이요. 수에 이래라 그랬어요. 인간의 마음은 다 똑같이 한결같이가 않아요. 이런 사람 저 사람 있어요. 그래도 항상 품으랬자. 품어주면 나한테 다 오게 돼 있다. 이거. 품어주면서 따뜻한 말, 가시가 박히지 않는 말을 했을 때 그 사람은 성공하게 길로 간다. 그래서 유용은 동네더라. 포용력이 좋으면 세상을 구해서 인격을 완성해서 세상을 구하는 것이다. 자, 군주는 신수다. 참 좋은 얘기죠. 무슨 뜻이냐요? 임금은 배요, 신하는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제주복주라. 임금은 배고 신하는 물인데 이 신하가 임금의 배를 뒤집어 볼 수가 있다. 뒤집을 복자를 써요. 그래서 충성하기를 바라지 말고 어떻게 배신하기를 두려워라. 가장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많이 준비되어 있지만 이겁니다.
방민지구는 심어방천이라는 그런 얘기를 해요. 백성의 입을 또 기자들의 말을 막아버리면 강물에 뚝이 무너진 것보다 무섭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기자는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아무나 그냥 글을 써서 내면 절대 안 됩니다. 사람을 죽였다 살렸다 이것도 마찬가지. 말문을 막아버리면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신중하게 말도 처리해야 된다. 자, 기회주의는 이거는 뭐냐? 편복주의가 있죠. 편복.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어려울 것 같지만 박지평자, 박지복자를 쓰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이리저리 핑계를 대면서 어려운 상황을 빠져나간다. 기회주의다. 빠져나가면서 자기 이득을 취하는 것을 편복지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동네에서, 우리 직장에서 이 못된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놈을 죽일 겁니까? 살릴 겁니까? 말을 함부로 해서? No. 않죠. 여기 보면 타압경 온항이라고 그랬어요. 오리 앞자입니다. 오리가 잘못돼서 오리를 하면 딱 강타하니까 옆에 있는 놀래버려. 누가 오늘 온항이 놀래서 아이고 잘해야지. 내가 말 잘못했네. 정말로 말을 잘해야 되겠네. 이런 뜻으로 표현되는데 여기에 그려져 있는 봉황과 기린은 뭐냐? 봉황은 봉조. 봉황은 뭐예요? 잘 아듯이 조류의 왕이에요. 조류의 왕. 기린은 뭐예요? 백수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봉황이 근데 임금 생활 내가 뭐냐? 임금이 큰 생일을 맞이했는데 봉황이 나타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임금 이놈 붙잡아오라 해서 모든 무쇠들은 다 와서 생일을 축하해 주는데 봉황이 안 보이니까 봉황이 와서 뭐라 할까요? 나는 조류가 아니고 뭐라고? 백수의 왕이라. 그게 조륜이 백순이 교대를 하면서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임금한테. 그래서 임금을 놀라게 한 그런 사례도 많이 있어요. 그 말은 항상 귀에 그 간신 같은 애가 많아요. 그런 사람은 절대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제 눈으로 보라 그랬어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그랬어요. 백문이 100번 들으면 뭐냐? 한 번 보는 것보다 못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경목지사라도 공미계진이요. 배우지는 기족심신이라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여러분들 지금 제 강의를 듣고 있는데 예, 리모컨이죠? 예, 맞아. 그 지금 뭐예요? 경목지사라도 공미계진이라 이것이 리모컨으로 보기가 두렵다. 그런데 하물며 뒤에서 쏙쏙쏙 저 리모컨 기어 아니얼 떠든다 이 말이야. 그를 어찌 믿으오리까? 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현장에서 보고 직접 느끼면서 말이 너무 오고 가기 때문에 간신적인 말, 배신적인 말을 잘 구별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돼서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끝맺겠습니다. 말 한마디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천냥빚을 갚는다는 뜻이요. 득인 이르는 승천금이라 그랬어요.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그 다음 이런 지유는 독여사갈이라 그랬어요. 말을 잘못했을 때는 이그러질 효자를 써서 독사에 물리는 것보다 더 독하느니라 그런 얘기를 단어를 썼어요. 그 다음에 이 중요한 거 영색무주항이요 난색 비하행이라 그래서 우리가 항아리 밑은요 깨지면 막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난색 비하행이라 코 밑에 비뚤어진 이 사람의 입을 막을 수가 없느니라. 자, 말이란 건 엄청나게 많은데 가도 말을 막을 수가 없어. 말이 그냥 하고 싶어서 근질근질 하는데 좋은 말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인생이 끝나버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 아까 지혜를 말씀을 드렸어요. 지혜가 뭐냐? 사물의 이치와 상황을 제대로 깨닫고 현명하게 처리할 방도를 생각해내는 하나의 정신의 능력을 말한다. 하나님 말씀도 그런 얘기했었죠.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은 속임순이라 그랬어요. 혀가 그만큼 가벼우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만큼 이 혀는 오감 다 맛을 느끼고 다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아주 독살스러운 말들이 다 품어 있어요. 독약이 들어있어요. 혀 속에는. 우리는 항상 그런 것을 감지를 해서 깨끗한 마음으로 살다 보면 말도 깨끗한 말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지만 끝으로 말씀드린 개구공인은 난이라고 했어요. 한문입니다. 개구. 입을 벌려서 고일, 읽고 너한테 얘기한 것 굉장히 힘들어요. 힘든데 좋은 말은 가서 해줘라. 나쁜 것도 해줘라. 지적을 해서. 요즘 제가 버릇없는 요즘 학생 모두 어른 탓이라 해가지고 1호 시사에 좋아서 인터넷에 뜨면 신문에 크게 나왔어요.
제가 국제인성교육개발진흥원 또 이사장이고 그러는데요. 책을 리더 인성교육 책도 다 썼습니다. 그런데 할 말은 해줘야 된다. 그렇지 않고 말을 안고 있는 사람은 더 무서운 사람이다. 엉큼한 사람이다. 알 수 없는 사람이 된다. 그래서 말도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 천리지행은 시오족하라 그래. 한문입니다. 천리지행.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가라. 방민지구는 심어방천이라. 백성의 입을, 자식의 입을, 여론의 입을 막아버리면 말도 절대 안 된다라는 단어를 마지막으로 쓰고요. 오늘 시청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강의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 정말 계속 지켜보면서 들어보니까 정말 그 말 한마디, 이 새치 끝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라도 조심해야 되고, 네네. 또 뭐랄까 이렇게 한문을 굉장히 어렵게 우리가 접해서 네. 어렵다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또 이렇게 쉽게 생활 속에서 접할 수 있는 생활 한자를 접목해 주시니까 네. 야, 이런 거 좀 꼭 좀 써먹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막 네. 드는 아주 훌륭한 강의였습니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뭐랄까요. 이렇게 태권도 선수에서 또 군인에서 명강사로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올해 2016년 누구보다도 굉장히 바쁘실 것 같습니다.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으십니까? 2016년도가 제가 나이가 병신생입니다. 56년생. 아, 예, 그래서 예, 예. 아마 봉황이 헐헐 날듯이 예, 예. 저도 날릴 것 같은 기분입니다. 오늘 유명한 공감방송에서 제가 참 저를 초대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저의 앞으로 계획은 굉장히 많아요. 예, 예. 계속 책은 집필을 하는데 예, 예. 곧 다음 주 정도에는 CEO를 위한 비전 창출 비전 공유가 나옵니다. 예, 그래서 예, 뭐냐면 손자병법을 풀어서 예. CEO를 위해서 제가 만들었습니다. 예, 예. 그게 나오고 계속 책을 집필하고 예, 예. 그다음에 이제 강의를 많이 합니다. 예. 그다음에 태권도 수련도 많이 해서 또 후배들한테 또 보여야 되고 예, 예.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제가 국제인성교육개발진흥원 이사장입니다. 예, 예. 그것도 3년 전에 3년간 연구를 해서 만들어서 특허를 냈고요. 예. 그다음에 자살예방연구소의 또 이사장이에요. 아. 그리고 자살예방 그다음에 인성교육 거기에 자격과정을 송내 글로벌 능력개발원에 제 강의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성교육도 40시간이 강의인데 그 압축해서 16시간 강의를 제가 자격증도 부여하고 송내역이요? 송내는 예. 인천 가는 선 1호선 송내, 예. 송내역 그 북부 방향에 보면 예. 글로벌 능력 개발원이 있습니다. 네, 네. 그럼 거기에서 일정한 기간에 가면은 항상 우리 교수님을 아니요, 만나서 그러니까 그 자리는 사무실인데 네네. 제가 이제 출장을 많이 가죠. 아, 네, 각 그러시구나. 또 군인, 경찰, 공무원들 각 기업에 예. 초빙을 받아서 강의를 하기 때문에 예, 항상 그쪽으로 오면 연락이 다 되고 전화하면 예, 예. 연락이 다 됩니다. 예, 예. 자, 오늘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사실 파도 끝이 없고 네. 그 분야가 바로 우리 범대진 교수님이 갖고 계시는 그 컨텐츠인데 네. 사실 한 번으로 이 방송으로 우리 범 박사님을 표현하기에는 사실 부족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또 모셔서 좋은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코멘터리 한 말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초빙을 받아서 공감방송에 나왔는데 여러분들 새해 됐으니까요. 복 정말로 많이 받으시고 안 아파야 됩니다. 돈이 다 필요 없어요. 안 아프고 좋은 관계를 유지해 주시고 저는 SNS를 등록한 지가 딱 이틀 됐습니다. 이틀. 예. 나의 자랑을 그만큼 안 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책을 12편을 썼지만 예. 전부 한문을 풀어서 쓴 책이 거의 다 깁니다. 예. 그래서 제가 종종 SNS에 많이 올리겠습니다. 예. 올리면 여러분들 좀 봐주시고요. 또 마지막으로 명견말리라는 이 책을 제가 썼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베스트셀러작에 몇백 권만 제가 이제 팔리면 예. 셀러작 작가로서의 제가 상당히 명성을 좀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더더욱 건강하시고 많은 분들하고 같이 소통하고 교류하는 그런 시간이 더더욱 많아지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언제든지 저를 불러주십시오. 달려가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방송을 보신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나의 이야기가 세상 이야기가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한테 선한 영향을 미치고 계시는 범대진 교수님이야말로 이 시대의 진정한 학자요 멘토이기를 정말 진심으로 빌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장석근의 명사 초대석은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나와서 직접 출연도 하시고요, 방청객으로도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훌륭한 게스트분을 모시고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